안녕하세요, 공코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지난 2021년 뒤돌아보면 정말 아쉬운 것도 많았고 제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가 되어서 보람찬 면도 있었는데요. 제가 읽은 독서 목록 중에서 한 해 동안 꾸준히 읽어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책 소설 부분과 경제 부분으로 나뉘어서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감동적이지 않거나 또 인상적이지 않은 책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한 해 동안 읽고 여운이 좀 많이 남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책을 들춰보고 싶은 그런 글귀라든지 내용이 담긴 책이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같은 책을 다음에 또 들춰보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부분은 3권, 그리고 소설 부분은 2권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청하시면서 나도 저 책 읽어봤는데 나도 저 책이 인상적이었어. 아니야, 나는 저 책보다는 다른 책이 더 인상적이야. 공코님, 이 책 한번 추천해보고 싶네요. 그러신 분 있으면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부자 언니, 부자 연습, 가난한 공주 부자 되기 프로젝트, 유수진. 유수진 씨는 친근한 어법과 언니가 동생에게 들려주는 말투를 쓰면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고 그분의 책은 한두 권 정도 대여해서 보게 되었어요. 헝그리 정신을 주장하는 그녀의 독특한 화법과 함께 옆집 언니처럼 편안한 게 자연스럽게 말투가 빠져들게 되고요. 일과 돈 2가지에서 성공한 여성, 궁금한 점이 많아서 계속 집중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에서 나온다. 실패는 반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 성공 매뉴얼이 있다. 작가는 2005년 삼성생명 전략 채널볼본 VIP 자산관리 조직 웰스 라이프 테크에 입사해서 첫 해 연봉 1억 원을 넘고 이듬해 2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4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6억 원을 경신했습니다. OTBN 어쩌다 어른, 인생이 바뀌는 하루 속 원데이, KBS 강연 100, 일대 10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MBC 6시 뉴스 매거진, 경제 매거진 M 등이 있고요. 한 방송 매체에서 6억 연봉료라는 타이틀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었고 방송을 통해 자산관리사의 공익적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정,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번 책은 경매책인데요. 2020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책을 개인적으로 보다가 문득 경매를 처음 배워보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었는데요. 저자 이현정 씨 또한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보다 보니 친근감도 들고 저 같은 초보자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경매책을 아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진중하게 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경매란 아무나 배우기 힘들다는 편견이 있었고 사실 말주변도 좀 좋아야 되고 명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눈치도 백단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책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보고 나서는 흔한 옆집 언니가 경매를 시작해서 대성공을 거두는 모습처럼 리얼하게 읽으면서 거부감이 없었고요. 도전의식도 한껏 불태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26세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로 처음에 학습지 교사, 설문지 아르바이트, 재무 설계사 등으로 잔뼈가 굵었으며 맞벌이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강렬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던 차에 늦둥이 셋째를 낳고 경매를 알게 되어 본격적인 경매 공부 2달 만에 첫 낙찰을 받은 후 마침내 21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경매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께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의 길,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부의 인문학 책을 읽게 된 건 브라운스톤 저자의 그 부의 본능편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그 근원적 인문학 시선이 궁금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책 내용은요. 부의 인문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사는 우리들에게 돈만큼 중요한 철학과 돈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시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의 본능 책에서 다룬 게 부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본능이 무엇인지 저자가 스스로 발견한 9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인문학에서는 노벨상을 탄 학자들의 이론을 파고들며 실패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 대해서 면밀하게 밝혀내는 책이죠. 즉, 슈퍼리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로 보면 됩니다. 저자 브라운스톤은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데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으며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시작으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팬을 확보한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의 원칙과 기법을 정리한 저서를 다소 출판하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죠. 기타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 등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2의 제인 오스틴 칭송받는 이민진의 장편소설 빠칭코 1, 2인데요.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작으로도 되었던 작가입니다. 문체가 독특하면서도 개성이 있어서 잘 읽어나갈 수 있는 장편소설이라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제인 오스틴은 1811년 소설 이성과 감성 또는 오만과 편견으로도 엄청나게 후세에 영향을 남긴 작가잖아요. 이런 작가의 뒤를 이을 만큼 이민진 작가의 책은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저자 이민진은 예일대 역사학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했습니다. 기업 변호사로 일하다가 비형 간염으로 건강 악화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작가 일을 시작했고요. 수상 이력은 미국 픽션 부문 비치상, 신인 작가를 위한 내러티브상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계 미국인 남편을 만나 일본에서 4년간 생활했고 이 기간 동안의 다양한 취재와 연구를 통해 소설 빠칭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데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저자입니다. 연극 뮤지컬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작품이고요. 현대인의 모습인 이중성에도 걸맞아서 명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병약했기에 문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17살에 가업을 이어 등대기사가 되려고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법학과로 전과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폐결핵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유럽 각지로 요양여행을 다녔다고 하며 이때 문학세계의 풍부한 경험과 영향을 많이 받아 잘 표현해냈고요. 작가의 삶과 죽음의 배경이 책 속에서도 어느 정도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 지킬 박사는 선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박사이지만 그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고 마침내 밖으로 표출된 이중적인 남자 하이드는 정반대의 성격과 외모를 가졌죠. 선과 악, 존경심과 두려움, 온화함과 냉소적. 여러분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책이 인상 깊었나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